그 집 외국 며느리 안 도망간대. 마을 슈퍼 앞에 모인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장바구니를 든 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안 도망간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몰래 도망간다더라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틀 만에 소문이 180도 바뀐 것이었다. 어머, 진짜로? 쏨분이가 안 간대? 그러게 말이야. 어제만 해도 비행기표 샀다고 난리였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나 봐. 쏨분이가 당당하게 말하더라. 자기는 절대 안 간다고. 헐, 대박. 우리가 완전 오해한 거네. 그니까 19년이나 살았는데 뭐하러 이제 와서 도망가겠어. 나는 천천히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등을 펴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들. 아주머니들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내가 먼저 웃으며 인사한 건 아마 처음이었을 것이다. 19년 동안 나는 항상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말없이 지나다녔으니까. 쏨분이. 안녕. 날씨 정말 좋죠? 빨래 잘 마르겠어요. 그러게. 날씨 좋네. 아주머니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내 태도에 당황하는 것 같았다. 당연했다. 그동안 나는 그들의 수군거림에 항상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지나갔으니까. 저 시장 좀 갔다 올게요. 어머니가 갈치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요. 아, 그래. 효녀네, 효녀. 시어머니 모시는 거 보면 참 기특해. 감사해요. 그럼 다녀올게요. 나는 다시 밝게 웃으며 슈퍼로 들어갔다. 뒤에서 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 의심과 경계가 아니라 호기심과 관심이 담긴 목소리였으니까. 쟤 오늘 좀 달라 보이지 않아? 그러게. 표정이 밝아졌어. 뭔가 좋은 일 있나 봐. 그러게. 어제까지만 해도 힘들어 보이더니. 나는 슈퍼 안에서 갈치를 고르며 생각했다. 어젯밤 일을. 시어머니가 내게 건넨 그 낡은 봉투를. 그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을. 그리고 그 서류들이 가진 의미를. 시어머니는 19년 동안 나를 가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과 편견으로부터,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온갖 선입견으로부터, 그리고 어젯밤 시어머니는 내게 진짜 자유를 주었다. 떠날 수 있는 자유를.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나는 이제 진짜로 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계산을 마치고 슈퍼를 나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다. 쏨분 씨, 오늘 달걀 하나 더 드릴게요. 서비스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그냥 받아요. 우리가 저번에 오해한 거 미안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이미 달걀 한 판을 더 봉투에 넣고 있었다. 정말 미안했어요. 확인도 안 하고 소문만 믿고 말이죠. 괜찮아요. 진짜로요. 이해해요. 고마워요, 쏨분 씨. 마음이 넓으시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다. 11월 초의 날씨였다. 19년. 내가 이 땅에 온 지 19년이 지났다. 21살 소녀가 이제 40살 여자가 됐다. 인생의 절반을 이곳에서 살았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추웠다. 무엇보다 외로웠다. 고향 생각, 부모님 생각, 친구들 생각에 밤마다 울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곳이 내 집이 됐다. 진짜 집. 그리고 어젯밤 나는 그걸 확실히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준 서류를 보면서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마당에 앉아 계셨다. 햇볕을 쬐고 계셨다. 다녀왔어요, 어머니. 그래. 갈치 샀어? 네. 오늘 회 뜰 만큼 신선한 거 샀어요. 잘했네. 오늘 저녁은 회무침 해 먹자. 네.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빙그레 웃으셨다. 그 미소에는 지난 19년 동안 없었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시어머니도 변했다는 걸. 아니, 원래 이런 분이셨는데 내가 몰랐던 걸지도 모른다는 걸. 솜분아. 네. 마을 사람들 만났어? 네. 슈퍼에서요. 뭐래? 이제 안 도망간다는 소문이 났대요. 시어머니가 픽 웃으셨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금방 바뀐다니까.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 편해지겠네. 네. 정말이요.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생 많았어. 그동안. 아니에요. 아니야. 고생했어. 19년 동안.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으셨다. 그저 내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다. 나는 그 손길이 좋았다. 따뜻했다. 19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짜 가족의 손길이었다.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처럼 시작됐다. 새벽 5시 30분, 나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사실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이미 잠이 깬 상태였다. 19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알람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졌다. 몸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다.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다. 부엌 불을 켜고 밥을 짓기 시작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밥솥 버튼을 눌렀다. 익숙한 동작이었다.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움직였다. 밥이 되는 동안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다. 어제 만들어둔 시금치 나물, 김치, 계란말이. 시어머니는 아침에 국을 드시는 걸 좋아하셨다.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멸치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고 두부와 호박을 썰어 넣었다. 시계를 봤다. 6시 20분. 시어머니가 일어나실 시간까지 아직 40분 남았다. 설거지를 하고 어젯밤에 널어둔 빨래를 걷었다. 밤새 바람에 잘 말라 있었다. 빨래를 개어 방에 넣어두었다. 딱 7시가 되자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 슬리퍼 신는 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 나는 식탁에 밥상을 차렸다. 밥, 국, 반찬 4가지. 시어머니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고 물컵에 물을 따라 놓았다. 다 됐어? 시어머니가 식탁으로 오셨다. 머리를 단정히 빗으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신 상태였다.
시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항상 이렇게 단정히 하셨다. 산 사람은 산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게 시어머니 지론이었다. 네, 앉으세요. 우리는 마주 앉아 아침을 먹기 시작했다. 말없이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19년 동안 우리의 아침은 항상 이랬다. 조용하고 말이 없고 그저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시간. 오늘 날씨 좋네.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네, 맑아요. 빨래 잘 마르겠어. 네. 이불도 빨래할까요? 그래. 오늘 하자. 그게 우리가 나눈 아침 대화의 전부였다. 필요한 말만, 중요한 말만, 짧고 간결하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가서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나왔다.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뉴스 소리를 들었다. 한국말을 배우는데 뉴스가 도움이 됐다. 정확한 발음, 표준어를 쓰니까.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시작했다. 시어머니 옷, 내 옷, 이불보, 수건. 세탁기를 돌리고 마당을 쓸었다.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11월이니까 당연했다. 빗자루로 낙엽을 쓸어 모았다.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나는 빗자루를 놓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 응. 잘 지내? 남편 목소리는 늘 그랬듯 피곤해 있었다. 장거리 트럭 운전을 하면 당연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운전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힘든 일이었다. 응. 잘 지내. 어머니도 잘 계셔. 그래. 다행이다. 밥은 먹었어? 응. 휴게소에서 먹었어. 제대로 먹어. 라면만 먹지 말고. 알았어. 짧은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늘 이랬다. 할 말이 별로 없었다. 아니, 할 말은 많았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다. 19년을 부부로 살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서툴렀다. 이번 주 토요일에 들어갈게. 그래. 조심해서 와. 응. 그럼 끊을게. 운전해야 해. 응. 안전 운전해.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가슴이 조금 답답했다. 남편과 통화할 때면 항상 그랬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끊는 기분. 결혼 19년 차지만 우리는 연애도 안 했고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도 없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만났다. 나는 가난한 라오스 시골 집안 딸이었고 남편은 한국에서 장가를 못 가는 40대 총각이었다. 우리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필요였다. 나는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남편은 대를 이을 아내가 필요했다. 그렇게 만나서 보름 만에 결혼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왔다. 21살 때였다. 이제 40이 됐다. 인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살았다. 빨래가 다 돌아가자 꺼내서 탈수했다. 그리고 큰 바구니에 담았다. 이불은 따로 바구니에 담았다. 둘 다 무거웠다. 하지만 익숙했다. 19년 동안 매일 한 일이니까. 다녀올게요, 어머니. 어디가? 우물 가요. 빨래 널러요. 그래. 다녀와. 나는 빨래 바구니 2개를 들고 집을 나섰다. 무거웠다. 팔이 아팠다.
하지만 참을 만했다. 마을 우물가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다. 공동 빨래터가 거기 있었다. 요즘은 집마다 세탁기가 있지만 큰 이불이나 두꺼운 옷은 여전히 손으로 빨았다. 그게 더 깨끗하게 빨렸다.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주머니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다. 빨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수다 떠는 사람도 있었다. 나를 보자 잠깐 조용해졌다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쏨분이 왔네. 오늘도 이불 빨래 하나 봐. 맨날 하네. 부지런하긴 해. 나는 들은 척하지 않고 빨래터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이불을 물에 담그고 비누칠을 하기 시작했다. 손이 시렸다. 11월 물은 차가웠다. 손이 곧 빨개지고 거칠어질 것이었다. 근데 저거 진짜래? 한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하지만 내가 듣기에 충분한 크기였다. 아니, 일부러 내가 들으라고 그런 크기로 말하는 것 같았다. 뭐가? 쏨분이가 도망간다는 거. 나는 손이 멈췄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계속 이불을 문질렀다. 귀를 기울였다. 누가 그래? 경로당에서 들었어. 오순이 엄마가 그러던데. 오순이 엄마?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알았대? 쏨분이가 요즘 이상하대. 자꾸 혼자 버스 타고 어디 간대. 어디? 시내. 큰 가방 들고. 헐. 진짜? 그럼 짐 싸는 거 아니야? 그러게. 나도 그 생각했어.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비누칠을 하던 손이 더 세게 움직였다. 화가 났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19년 동안 배운 거였다. 감정을 숨기는 것. 특히 화를. 근데 도망을 왜 가? 여기 산 지가 얼마인데. 19년이래. 근데 외국 여자들 원래 그렇잖아. 뭐가? 돈 모으면 튄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 맞아. 우리 조카 친구네도 베트남 며느리 들였다가 도망갔잖아. 그래. 언제? 작년에. 얘 낳고 석 달 만에 튀었대. 헐. 대박.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내가 듣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아니, 오히려 내가 듣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쏨분이는 애가 없어서 그나마 낫지. 맞아. 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근데 시어머니는 알까? 당연히 모르겠지. 그러니까 아직도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불쌍하긴 하다. 시어머니가. 그러게. 혼자 남겨지면. 나는 이불 빨래를 끝냈다. 물기를 짜기 시작했다. 손에 힘을 주어 꽉꽉 짰다. 물이 쭉 빠져나갔다. 무거운 이불이 조금 가벼워졌다. 쏨분아. 한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50대 중반쯤 되는 아주머니였다. 이 동네에서 소문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뭔가 소문이 나면 항상 이 아주머니가 중심에 있었다. 네. 나는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를 봤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저 평온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너 요즘 시내 자주 가? 가끔이요. 무슨 일로? 병원이요. 병원? 어디 아파? 아니요. 어머니 모시고 가요. 어머니가 아프셔? 정기 검진이요. 아주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근데 왜 큰 가방을 들고 가? 짐이 있어서요. 무슨 짐?
어머니 옷이랑 그런 거요. 아, 그래. 하지만 아주머니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다른 아주머니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다. 솜분아, 아주머니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더 직설적으로. 너 혹시 어디 갈 생각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라오스 간다거나 그런 거.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저 안 가요. 진짜? 네. 그럼 왜 자꾸 시내를 가? 말했잖아요. 어머니 병원이요. 매번 병원만 가? 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래. 알았어. 나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일어났다.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나는 돌아서서 걸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거 봐. 표정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진짜 도망가려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럴걸. 외국 여자들 다 그렇잖아. 불쌍한 건 시어머니지. 뒤통수 맞는 거. 맞아. 19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나는 걸음을 빨리 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여기서 울면 안 됐다. 집에 가서, 내 방에 가서, 그때 울어야 했다. 집까지 오는 5분이 참 길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빨래 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다. 손이 아팠다. 차가운 물에 오래 담가서 손이 꽁꽁 얼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기진맥진해 있었다. 마당에 빨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눈물이 났다. 참았지만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다. 솜분아,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오셨다. 나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 왜 그래? 왜 울어? 아니에요. 아니긴. 눈물 나잖아. 바람이 불어서요. 거짓말. 무슨 일 있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말하면 더 슬플 것 같았다.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나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한숨을 쉬셨다.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구나. 어떻게 아세요? 표정 보면 알지. 19년 같이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네. 빨래나 널자. 그게 마음 정리하는 데 도움돼. 우리는 함께 빨래를 널기 시작했다. 말없이 그저 옷을 털고 널고 집게로 고정하고 반복적인 동작이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다. 빨래를 다 널고 집으로 들어왔다. 점심을 준비해야 했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다. 밥을 따뜻하게 데웠다. 점심을 차려놓고 시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밥 드세요. 그래.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다. 말없이 먹기 시작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솜분아.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다. 네. 사람들이 널 의심해. 알아요. 도망간다고 그러지? 네. 시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셨다. 밥을 드시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셨다. 넌 어떻게 생각해? 뭐려? 도망갈 생각 있어?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없어요. 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에 뭔가 스쳤다. 안도? 놀람? 잘 모르겠었다. 그래. 네. 진짜요. 시어머니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밥을 뜨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을 들고 있을 뿐이었다. 미안해. 왜요? 내가 너를 못 지켜줘서.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괜찮아요. 정말이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한참 앉아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봤다. 생각이 많았다. 도망? 나는 도망갈 생각이 없었다. 한 번도.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왜? 내가 외국 여자니까? 라오스에서 왔으니까? 19년을 살아도 여전히 외국인이니까? 가슴이 아팠다. 슬펐다. 하지만 화는 나지 않았다. 그저 슬플 뿐이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를 게 없으셨다. 아침에 일어나시고 밥을 드시고 TV를 보시고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셨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말씀이 더 적으셨다. 표정이 더 무거우셨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나는 알았다. 시어머니가 뭔가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중요한 뭔가를. 점심을 먹고 나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쏨분아, 오늘 시장 좀 갔다 와 줄래? 네. 뭐 사올까요? 김치 담글 배추 사오고 생선도 좀 사와. 알았어요. 돈 여기 있어. 시어머니가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주셨다. 이거면 충분할 거야. 네. 나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시장으로 갔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다. 시장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다. 늦가을 풍경이었다. 나무들은 거의 잎을 다 떨어뜨렸고 하늘은 맑고 높았다. 예쁜 풍경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시장에 도착해서 배추를 샀다. 큰 것으로 10포기. 무거웠다. 손에 비닐이 파고들었다.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생선 가게로 갔다. 갈치를 샀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생선이었다. 싱싱한 걸로 골랐다. 장을 다 보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다. 쏨분 씨? 돌아보니 동네 슈퍼주인 아주머니였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해요? 시장 보러 왔어요? 네. 김장할 배추 사러요. 아, 그래요? 혼자 하려고요? 어머니가 도와주세요. 그래도 둘이 하기엔 많은데. 우리 집 며느리들 불러줄까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마을 사람들끼리 도와야죠. 아주머니는 친절했다.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다. 뭔가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근데 쏨분 씨. 네.
요즘 좀 이상한 소문이 있던데. 무슨 소문이요? 쏨분 씨가 라오스 간다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아니에요. 저 안 가요. 진짜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던데 자꾸 시내 온다고. 병원 다녀요. 어머니 모시고요. 아, 그래요?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아니요. 정기 검진이요. 그럼 다행이네요. 사람들이 오해한 거네요. 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역시 완전히 믿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무거웠다. 시장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의심의 눈빛, 경계하는 표정.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마당에 앉아 계셨다. 다녀왔어요. 그래. 잘 샀어? 네. 배추 싱싱한 거로 골랐어요. 잘했네. 나는 배추를 마당에 내려놓았다. 무거워서 팔이 아팠다. 손에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다. 손 괜찮아? 네.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아보셨다. 빨개졌네. 약 발라. 괜찮아요. 빨래도 하고 장도 보고. 손이 성한 게 없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쏨분아. 네. 미안해. 왜요? 너한테 일만 시켜서.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며느리라고 해서 이렇게 부려먹는 게 당연한 건 아니야. 어머니, 19년 동안 난 너를 제대로 대접해 준 적이 없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시어머니를 안았다. 처음이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안았다.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우리는 마당에서 한참 동안 안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쏨분아, 오늘 저녁에 내 방으로 와. 네.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그냥 와. 설거지 끝나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다. 무슨 일일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실까? 혹시 나한테 정말 떠나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소문 때문에 미안해서? 설거지를 마치고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다. 옆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앉아. 나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한참 나를 쳐다보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다. 쏨분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솔직하게 대답해줘. 네. 너 정말 도망갈 생각 없지?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눈을 맞추고 진심을 담아서 없어요. 진짜로요. 왜?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그것뿐이야? 아니요. 뭐가 더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19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어머니가 계세요.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했다. 하지만 힘들잖아. 사람들이 너를 의심하고 외국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도 봐.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진짜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다. 솜분아,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정말 많아. 왜요? 19년 동안 난 너한테 잘해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아니야. 사실이야. 난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에 아들이 너를 데려왔을 때 솔직히 싫었어. 외국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는 게. 알아요. 알았어? 네. 어머니 표정 봐서 알았어요. 그래도 내색은 안 했잖아. 했어요. 많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다. 미안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며느리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그런데도 넌 참았어. 19년 동안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일만 했어. 밤에 우는 소리 들었어. 내 방에서. 들으셨어요? 응. 근데 위로할 용기가 없었어. 미안해서.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손은 따뜻했다.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다. 솜분아. 네. 너한테 줄 게 있어. 시어머니는 옆에 놓인 낡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거 뭐예요? 열어봐. 나는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안에 뭔가 많이 들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열었다.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여러 장. 한국어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 천천히. 나는 첫 번째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천천히 읽으면 이해할 수 있었다. 출국 결정권 위임 동의서. 남편 김태수와 시모 김옥희의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내 이름. 박솜분. 이게 내가 원하면 언제든 라오스에 갈 수 있어. 우리는 동의했어. 막지 않을 거야. 나는 두 번째 서류를 펼쳤다. 재산 처분 동의서. 이 집과 땅 그리고 남편 명의 재산. 내가 원하면 처분할 수 있어. 팔아서 돈을 가져가도 돼. 세 번째 서류. 양육권 포기 동의서. 아이가 없지만 혹시 나중에 생기면 내가 모든 걸 결정해. 우리는 간섭하지 않을 거야. 나는 서류들을 보며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내 자유야 솜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19년 동안 우리가 너를 가뒀어. 이 작은 마을에, 이 집에, 며느리라는 이름에. 그게 미안해서 이제라도 자유를 주고 싶어. 하지만 도망이 아니야. 선택이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가고 싶으면 가고, 남고 싶으면 남고, 우리는 존중할 거야. 나는 서류를 보며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울었다. 어머니, 울어. 괜찮아. 울고 싶으면 울어. 나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다. 한참, 19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터져나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젯밤 너무 많이 울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엉망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다. 서류들은 내 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생각할 시간을 가져. 급하게 결정하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나는 안 떠날 것이다. 이제는 확실히 알았다.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걸. 아침을 준비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먹었다.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다. 밝았다. 시어머니도 웃으셨고 나도 웃었다. 오늘 날씨 좋네. 네. 정말 좋아요. 산책 갈까? 좋아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뒤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마을 둘레길을 걷기로 했다.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렸다. 오랜만에 같이 나오네. 네. 좋아요. 더 자주 나와야겠다. 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따뜻했다. 처음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걸었다. 기분이 좋았다. 길을 걷다가 경로당 앞을 지나게 됐다. 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계셨다.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오, 쏨분이네 며느리랑 같이 나왔네. 어머, 둘이 사이 좋네. 시어머니가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산책이요. 좋으시겠다. 날씨도 좋은데.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조금 가다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쏨분아. 네. 마을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마. 네. 그 사람들도 나쁜 마음은 없어. 그냥 모르는 거야.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걸 몰라서 그래. 시어머니가 내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고마워요, 어머니.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를 들렀다. 간식거리를 좀 사려고. 슈퍼에 들어서자 아주머니 몇 명이 있었다. 나를 보고 수군거렸다. 쏨분이네. 요즘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아진 것 같던데. 그러게. 아까 손잡고 산책하더라. 나는 들은 척 안 하고 과자를 골랐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약과를 샀다. 계산을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쏨분 씨. 네. 저기. 소문 들었는데. 무슨 소문이요? 쏨분 씨가 라오스 간다는. 또 시작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다. 아니에요. 안 가요. 진짜요? 네. 여기가 제 집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던데 비행기표를 안 샀어요. 소문이에요. 그럼 왜 자꾸 시내를 가요? 개인적인 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준 서류를 만들러 간 것이었지만 그건 말할 수 없었다. 말 못해요. 왜요? 개인적인 거니까요. 아주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뭐가 그렇게 개인적이에요? 우리 같은 마을 사람들인데. 그래도 말 못해요. 나는 계산을 마치고 슈퍼를 나왔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거 봐. 확실히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그러게. 개인적인 일이래. 수상해. 진짜 도망가려는 거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우물가 아주머니들이었다. 쏨분이네.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와? 슈퍼요.
요즘 자주 외출하네. 네. 혹시 준비하는 거 있어? 무슨 준비요? 그러니까 여행 같은 거.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참았다. 화내지 않았다. 아니요. 없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하지만 아주머니들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기진맥진해 있었다. 마음이 지쳤다. 몸도 지쳤다. 시어머니가 물으셨다. 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네. 뭐래? 비행기표 샀냐고요? 준비하는 게 있냐고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신 것 같았다. 얼굴이 빨개졌다. 이 사람들이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 이건 명예훼손이야. 곧 지나갈 거예요. 아니야. 이대로 두면 안 돼. 시어머니는 뭔가 결심한 표정이었다. 내가 나서야겠어.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안 돼. 넌 19년 동안 참았어.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야.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를 말렸다. 어머니, 제발. 그냥 두세요. 저 진짜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증명할게요. 제가 안 떠난다는 걸. 시어머니는 한참 나를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네. 제가 할게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남편에게 전화했다. 먼저, 여보, 웬일이야. 내가 먼저 전화하다니.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이야?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마을에서 소문이 났어. 내가 도망간다고. 뭐?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마을 사람들이. 왜? 내가 자꾸 시내 가니까 의심하나 봐.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여보, 너 정말 안 갈 거지? 응, 안 가. 진짜? 진짜? 왜? 여기가 내 집이니까.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안도하는 한숨이었다. 고마워. 뭐가? 남아줘서. 당연한 거야.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넌 떠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남아줬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해. 19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나는 울었다.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행복해서 사흘째 되는 날 소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다. 쏨분이가 이번 주에 간대. 진짜? 응. 여행사에서 일하는 내 조카가 봤대. 라오스 가는 비행기표. 날짜가 언제래? 이번 주 금요일. 헐. 진짜네. 진짜 도망가는 거였어. 나는 슈퍼 앞을 지나가다 이 대화를 들었다.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저기요. 안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나를 봤다. 당황한 표정이었다. 쏨분이. 제가 비행기표 샀다고요? 그러니까 소문이. 거짓말이에요. 저 안 샀어요. 진짜? 네. 확인해 보세요. 저 비행기표 안 샀어요. 아주머니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그럼 여행사에서 봤다는 건 다른 사람이겠죠. 저 아니에요. 그래. 그럼 오해였나 보네. 하지만 아주머니들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기분이 안 좋았다. 아무리 해명해도 믿지 않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마당에 계셨다. 솜분아. 네. 오늘 저녁에 특별한 메뉴 해줄래? 무슨 메뉴요? 갈비찜. 내가 해주는 거 맛있잖아.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냥 먹고 싶어서. 시어머니의 표정이 밝았다.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알았어요. 만들게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갈비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야채를 썰었다.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저녁 시간이 됐다. 시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갈비찜이 김이 모락모락 났다.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갈비찜을 한 입 먹고 웃으셨다. 역시 내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 감사해요. 솜분아. 네. 오늘 밤에 내 방으로 와. 또 할 얘기가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무슨 얘기일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들어와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다. 옆에는 어제 본 그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앉아. 나는 앉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 서류들 말이야. 네. 생각해 봤어? 네.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저는 안 쓸 거예요. 왜?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 자유를 위해서 저는 이미 자유예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무슨 소리야? 이 서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자유예요. 떠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역설적으로 남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솜분아. 어머니, 고마워요. 이 서류 만들어줘서 이제 저는 확신해요. 여기가 제 진짜 집이라는 걸. 정말이야? 네. 진짜로요. 시어머니가 날 끌어안았다. 고마워. 남아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받아줘서.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울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솜분아,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 뭐예요? 사실은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계속하셨다. 19년 전 내가 처음 왔을 때 말이야. 네. 솔직히 말하면 난 정말 싫었어. 외국 여자가 우리 집에 온다는 게.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 내가 힘들어서 스스로 떠나길 바라면서.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놀랍지 않았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넌 안 떠났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걸 보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늦었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만든 거야. 이 서류들.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사과니까. 어머니, 솜분아, 진심으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동안 참아줘서. 나는 시어머니를 다시 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그날 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그 봉투를 꺼내봤다. 무거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나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다. 아마 평생 쓸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내가 선택해서 여기 있다는 증거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다. 큰 결심을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말해야겠다고.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샀다. 고기, 야채, 과일. 오늘 특별한 음식을 만들 생각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다. 라오스 전통 음식, 카오니아오 찹쌀밥, 라브고기 샐러드, 땀막 쿵파파야 샐러드. 19년 만에 처음 만드는 고향 음식이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다. 무슨 냄새야? 처음 맡아보는 냄새인데. 라오스 음식이요.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만든 거면 뭐든 맛있을 거야. 점심을 차려놓고 함께 먹었다. 시어머니가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뜨셨다. 어머, 이게 뭐야? 진짜 맛있는데? 땀마쿵이요. 파파야 샐러드예요. 파파야로 샐러드를 만들어? 신기하네. 근데 정말 맛있어. 고향 음식이에요. 그래, 너 고향 생각 많이 나지? 가끔요. 근데 이제는 여기가 더 익숙해요.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고향 가고 싶으면 가도 돼. 서류도 있잖아. 괜찮아요. 여기가 좋아요. 그래도 부모님은 보고 싶을 텐데. 내년에 갈 거예요. 여행으로. 어머니랑 같이요. 나도? 네. 같이 가요. 제 부모님한테 인사시켜 드릴게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그러자. 함께 가자. 점심을 먹고 나서 나는 마을 경로당으로 갔다. 남은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서 경로당에 들어서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다. 어머, 쏜분이네. 안녕하세요. 제가 음식 좀 만들어 왔어요. 드셔보세요. 뭔데? 라오스 음식이요. 제 고향 음식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음식을 봤다. 먹어도 돼? 네. 맵지 않아요. 맛있어요. 한 분이 용기를 내서 한 입 드셨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셨다. 어머, 이거 뭐야? 진짜 맛있는데? 제 고향 음식이에요. 쏜분이 고향이 라오스지? 네. 거기서는 다 이런 음식 먹어? 네. 비슷한 거 먹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두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다. 반응이 좋았다. 이거 진짜 맛있네. 그러게. 색다른 맛이야. 쏜분이 요리 실력 좋은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해요. 한 할머니가 물었다. 쏜분아, 소문 들었는데 너 라오스 간다며? 아니요. 안 가요. 진짜? 네.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럼 그 소문은 뭐야? 거짓말이에요. 저 비행기표 안 샀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우리가 오해한 거네. 괜찮아요. 이해해요. 또 다른 할머니가 말했다. 쏜분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의심했어. 괜찮아요. 정말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넌 19년 동안 여기 살았잖아. 그럼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지. 감사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경로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 주인 아주머니를 만났다. 쏨분 씨, 안녕하세요. 저기 미안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도 안 하고 소문만 믿고 정말 미안해요. 이해해요. 저도 이상하게 행동했으니까. 아니에요. 쏨분 씨 잘못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앞으로 우리 잘 지내요. 쏨분 씨는 우리 마을 사람이니까. 감사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물으셨다. 어땠어? 좋았어요. 사람들이 미안하대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서류 만들어줘서요. 그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다. 그래, 그럼 됐다. 그날 저녁 남편이 전화했다. 여보, 응, 서류 얘기 들었어. 어머니한테서. 응, 고마워. 뭐가? 그래도 남아줘서 당연한 거야. 아니야. 넌 떠날 수도 있었어. 자유롭게. 난 이미 자유로워. 여기 있어도.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사랑해. 진심으로. 나도. 이번 주말에 갈게. 그때 얘기 더 하자. 응,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별이 많았다. 예쁘게 빛나고 있었다. 19년. 길었다. 하지만 헛되지 않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가족이 뭔지, 집이 뭔지. 토요일 남편이 집에 왔다. 한 달 만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웃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나는 남편을 안았다. 남편도 나를 꽉 안았다. 보고 싶었어? 나도.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오셨다. 아들, 고생 많았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그럼. 며느리가 잘 돌봐줘서.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남편이 피곤해 보여서 먼저 씻고 오라고 했다. 남편이 씻는 동안 나는 저녁을 준비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이 물었다. 여보, 서류 얘기 들었어. 응. 어떻게 할 거야? 안 쓸 거야. 진짜? 응. 필요 없어.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뭐가? 남아줘서. 우리랑 같이 있어줘서. 당연한 거야. 여기가 내 집인데.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잘 못해줘서.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난 항상 집에 없었고, 너한테 신경도 잘 못 썼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 아니야. 핑계야. 사실은 무서웠어. 뭐가? 남편이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가 날 사랑하지 않을까봐. 돈 때문에 억지로 결혼한 거니까. 가슴이 먹먹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돈 때문에 온 거 맞아. 알아.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지금은 사랑해. 진심으로. 남편이 날 안았다. 꽉. 나도 사랑해. 19년 동안 계속.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바보.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다. 저녁을 마치고 시어머니, 남편,
나 셋이 거실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얘들아,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네, 어머니. 사실은 내가 쏨분이한테 미안한 게 있어. 뭔데요? 시어머니가 깊은 숨을 들이쉬셨다. 19년 전 쏨분이가 처음 왔을 때 말이야. 난 정말 싫었어. 어머니. 아니야. 들어봐. 외국 여자가 우리 집에 온다는 게 창피했어. 부끄러웠어.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 쏨분이한테 말도 잘 안 하고 관심도 안 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쏨분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스스로 떠나길 바라면서. 어머니. 하지만 쏨분이는 안 떠났어. 1년, 2년, 5년, 10년. 계속 여기 있었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다.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편협한 사람인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서 만든 거야. 그 서류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니까.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쏨분아, 진심으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동안 참아줘서, 그리고 남아줘서. 나는 시어머니를 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야. 지나간 게 아니야. 내가 평생 기억해야 할 일이야. 우리 셋은 거실에서 한참 동안 안고 울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방에 누웠다. 오랜만에 함께 있는 밤이었다. 여보. 응. 나 내일 회사에 말할 거야. 뭐라고? 일줄이겠다고. 장거리는 안 하고 단거리만 하겠다고. 진짜? 응.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하지만 돈은 괜찮아. 우리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조금 벌어도 먹고 살만해. 남편이 날 안았다. 앞으로는 더 자주 집에 있을게. 약속해. 고마워. 내가 고마워. 19년 동안 기다려줘서. 우리는 손을 잡고 잠들었다. 행복했다. 일요일 아침 우리 가족은 함께 교회에 갔다. 시어머니, 남편, 나 셋이 함께 가는 건 처음이었다. 19년 만에 교회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우리를 봤다. 수군거렸다. 쏨분이네 가족 다 왔네. 남편도 왔네. 오랜만이다. 가족이 함께 오니까 보기 좋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가왔다. 쏨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오해해서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쏨분 씨가 안 떠난다니 다행이에요. 네.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사람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쏨분 씨는 우리 마을 사람이죠. 19년이나 살았으면 진짜 한국 사람이죠. 그럼요. 쏨분 씨 없으면 우리 마을이 허전하죠.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환영받는 기분이었다. 점심때 남편이 제안했다. 우리 외식할까? 진짜? 응. 가족 나들이 하자. 좋아요. 우리는 시내 맛집으로 갔다. 삼겹살 집이었다.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다. 쏨분아, 내년에 라오스 갈 거지? 네. 가려고요. 우리도 같이 갈래. 진짜요? 응. 내 부모님한테 인사드려야지. 고마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도 갈 거야. 내 고향 보고 싶어.
어머니, 그동안 못 가게 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맛있게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월요일 나는 우물가에 갔다. 빨래를 하러. 아주머니들이 보였다.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솜분아, 이리 와. 네. 나는 그들 옆에 자리를 잡고 빨래를 시작했다. 솜분아, 어제 교회에서 봤어. 네. 가족이랑 같이 갔어요. 보기 좋더라. 가족이 함께 있는 거 감사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솜분아, 우리가 저번에 오해해서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요. 진짜로요. 아니야. 우리가 너무 심했어. 확인도 안 하고 소문만 믿고. 이해해요. 제가 이상하게 행동했으니까.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다. 솜분아, 사실은 우리가 질투했어. 네. 너 부지런하고 착하잖아. 시어머니도 잘 모시고. 그래서 질투났어. 어머, 진짜야. 우리 며느리들은 게으른데 넌 항상 열심히 일하잖아. 아주머니들이 웃었다.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솜분이는 우리 마을 자랑이야.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웃으며 대답했다. 네, 잘 지내요. 그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슈퍼에 가면 주인 아주머니가 먼저 인사했다. 솜분 씨, 어서 오세요. 경로당을 지나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렀다. 솜분아, 잠깐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가. 마을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했다. 솜분 씨, 안녕하세요. 나는 행복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마을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소문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아무도 내가 도망간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마을의 일원으로 대했다. 솜분 씨, 다음 주에 마을 잔치 있는데 김치 좀 담가줄 수 있어요? 네, 담가드릴게요. 고마워요. 솜분 씨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부녀의 모임에도 정식으로 초대받았다. 솜분 씨, 우리 회장 해줄래요? 저요? 네. 솜분 씨가 제일 적임자예요. 하지만 저 외국인인데. 무슨 소리예요? 19년 살았으면 완전 한국 사람이죠. 나는 부녀의 회장이 됐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솜분아, 그 서류 어디 뒀어? 서랍에요. 쓸 일 없지? 없어요. 평생? 그럼 찢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둘게요. 왜? 그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 제가 선택해서 여기 있다는 증거요. 시어머니가 웃으셨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남편은 약속대로 일을 줄였다. 이제 일주일에 사흘만 나갔다. 나머지는 집에 있었다. 여보, 심심하지 않아? 전혀. 너랑 어머니랑 있으니까 좋아. 정말? 정말. 이게 행복이야. 우리는 함께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하고 TV도 봤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다. 12월이 됐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솜분아, 올해 크리스마스는 특별하게 보내자. 어떻게요? 우리 가족 사진 찍자. 19년 만에 처음으로.
좋아요. 우리는 사진관에 갔다. 가족 사진을 찍었다. 시어머니, 남편, 나, 셋이 함께 웃으며 사진이 나왔을 때 나는 울었다. 행복해서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진은 처음이네. 그러게. 우리 가족 같아. 가족이죠. 진짜 가족이에요. 새해가 됐다. 2024년. 설날에 우리는 가족들이 모였다. 남편 형제들, 조카들. 모두 모였다. 쏨분 씨,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쏨분 씨 소식 들었어요. 마을에서 유명하시다며요? 아니에요. 부녀의 회장이시잖아요. 대단하세요. 가족들이 모두 나를 환대했다. 19년 만에 처음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모두를 거실로 불렀다.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쏨분이 얘기야. 모두가 나를 봤다. 쏨분이는 19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했어. 묵묵히, 불평 없이. 나는 그동안 쏨분이한테 잘해주지 못했어. 미안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쏨분이는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쏨분아, 고마워. 우리 가족이 돼줘서. 나는 울었다. 가족들도 울었다. 우리는 모두 안고 울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진짜 가족이 됐다. 19년이 걸렸다. 하지만 가치가 있었다.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선택했다. 여기 남기로. 그리고 이제 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나는 행복하다. 진짜로. 에필로그 -2년 후. 쏨분이 부녀회장님, 마을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네. 다음 주 김장 언제 할까요? 토요일 어때요? 날씨 좋대요. 좋아요. 우리 집에서 할까요? 네. 마당이 넓으시니까 거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배추는 몇 폭이나 준비할까요? 100폭이요. 마을 어르신들 다 드릴 거니까요. 쏨분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마을 일 챙기시고.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다 우리 가족인데요. 나는 이제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다. 부녀회 회장을 2년째 하고 있었다. 작년에 연임 제의가 왔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다. 쏨분 씨 아니면 안 돼요라고 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한국말도 많이 늘었다. 거의 완벽하게 구사했다. 발음도 자연스러워졌다. 이제는 전화로 관공서에 전화해도 외국인인 줄 모른다고 했다. 21년이 걸렸지만 가치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건강하셨다. 우리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다. 손을 잡고 마을 한 바퀴를 돌면 꼭 1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옛날 얘기도 했다. 쏨분아,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아직도 많아. 어머니,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나는 평생 기억할 거야. 내가 얼마나 나쁜 시어머니였는지.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몰랐던 거예요. 그래. 이제는 안다.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지. 남편은 이제 거의 매일 집에 있었다. 일을 더 줄여서 주 2일만 나갔다. 나머지 날은 집에서 텃밭을 가꾸거나
나를 도와 집안일을 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봐. 진짜? 응. 이제 나이도 있고 집에서 쉬고 싶어. 그래. 그러자. 우리 저축도 있고 집도 있잖아. 그래. 그리고 텃밭 수입도 제법 되고 우리는 텃밭을 더 크게 만들었다. 야채를 키우고 꽃을 심었다. 토마토, 오이, 상추, 고추, 계절마다 다른 것들을 심었다. 그리고 그걸 마을 사람들과 나눴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어느 날 새로 이사 온 외국인 며느리를 만났다. 베트남에서 왔다고 했다. 아직 한국말이 서툴렀다. 표정이 불안해 보였다. 21년 전 내 모습 같았다. 안녕하세요. 저 응웬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쏨분이에요. 라오스에서 왔어요. 아, 선배세요? 네. 21년 살았어요. 여기서 응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았다. 하지만 한국말이 서툴러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말도 안 통하고 목소리가 떨렸다. 울음이 섞여 있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진짜요? 얼마나 걸려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오래 걸렸어요. 거의 20년?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이었다. 응웬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20년이요? 그렇게 오래요? 네. 근데 괜찮아요. 그 시간도 의미가 있었어요. 나는 응웬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응웬 씨, 시간이 필요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요. 하지만 사람들은 처음엔 다 그래요. 외국인이라고 의심하고 경계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진심은 통하니까요. 진심이요? 네. 진심으로 이곳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대하면 언젠가는 통해요. 꼭요. 응웬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안심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응웬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요? 네. 저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다 가족이에요. 진짜로요. 나는 응웬에게 내 전화번호를 줬다. 힘들 때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제가 도와줄게요. 정말요? 네. 우리는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니까요. 응웬이 울었다. 나는 그를 안아줬다. 21년 전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어서 기뻤다. 울어도 돼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밤마다. 근데 이제 안 울어요. 행복해서.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꼭 그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도 여기가 집이 될 거예요. 진짜 집이요. 응행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고 높았다. 가을 하늘이었다. 예쁘다고 생각했다. 나는 행복했다. 진짜로. 가슴이 따뜻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21년 전 나는 가난 때문에 낯선 나라로 왔다.
사랑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저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사랑하고 있었다. 이 땅을, 이 하늘을, 이 공기를, 마을 사람들을, 시어머니를, 남편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시간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자유로웠다. 진짜로 서랍 속 그 서류처럼 떠날 수 있지만 떠나지 않는 자유. 선택할 수 있지만 여기를 선택하는 자유. 떠날 수 있기에 남을 수 있었다. 선택할 수 있기에 사랑할 수 있었다. 집 대문이 보였다. 마당에서 시어머니가 손짓하고 계셨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솜분아, 밥 먹어.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네, 지금 가요. 나는 웃으며 뛰어갔다. 집으로, 내가 선택한 집으로, 내 진짜 집으로. 그리고 깨달았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는 걸.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걸. 나는 21년이 걸려서 진짜 집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는 안다. 이곳이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라는 걸.